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에센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삼 해가림 시설에 대한 강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해가림 시설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해가림 시설도 이전에 제가 그 강의 영상을 올린 비가림이나 원예 시설과 마찬가지로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자 방식이에요. 손자 방식. 손자 방식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액을 산출하는 그 방법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해가림 시설에 손해액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이게 해가림 시설은 약간 좀 독특해요. 흔히 우리가 피해액과 손해액을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피해액이라는 건 우리가 제조달가액,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피해액이라는 건 단위 면적당 설치비 곱하기 피해 면적이죠. 이게 이제 피해액이 되는데, 손해액이라는 건 여기에 1 감가상각률을 적용을 시켜준 게 손해액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액이라는 건 그냥 단위 면적당 설치비에 피해 면적만 곱해준 게, 그러니까 순수 피해액이고, 이 손해액이라는 건 이제 손해가 생긴 때와 뭐 곳에서의 그런 가액에 의해서 그 손해액을 산출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1 감가를 적용을 해서 산출한 금액을 손해액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구분을 지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가림 시설은. 자, 손해액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액을 먼저 산출을 해요. 피해액 산출을 한 다음에 보험 가액과 비교를 합니다. 보험 가액 100%와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보험 가액 20%하고 비교를 해요. 보험 가액 20%하고 비교를 해서 피해액이 보험 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해액 자체가 손해액이 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해가림 시설의 그런 지급 보험금을 구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이걸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보험 가액의 20% 이하가 피해액일 때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않고 피해액 그 자체가 손해액이 된다. 그리고 피해액이 보험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케이스인데, 그렇기 때문에 감가를 했어요. 감가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 피해액에 1 감가를 했죠. 보험 가액의 20%를 넘기 때문에 피해액 곱하기 1 감가는 이제 손해액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했던 금액이 보험 가액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이 피해액에다가 감가를 적용한 손해액으로 적용하지 않고 이 보험 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적용을 한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피해액에다가 감가를 적용한 손해액이 손해액 그 자체로 손해액으로 적용이 되려면 이 보험 가액 20%를 넘어야 된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게 가장 시작이에요. 시작.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만 해가림 시설의 손해액을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액을 산정을 해야지만 보험금 산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구분을 지어 주시고,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 일부 보험이라는 게 가입 금액이 작은 경우를 일부 보험이라고 하는데,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뭐 어떻게 가액이 책정이 되고 가액 금액이 설정이 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이론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이론서의 내용으로는 일부 보험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보험이 발생을 할 수가 없는데, 7회인가 기출문제에 해가림 시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일부 보험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 보험 가액이 가액 금액보다 큰 케이스로.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출제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이론서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문제를 출제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왜 이론서 내용 토대로는 왜 일부 보험이 존재할 수가 없느냐? 해가림 시설의 가입 금액은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잠시 뒤에 보험 가입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겠죠. 가액을 기준으로 뭐 이 설치 재료에 따라, 아니면 설치 시점에 따라, 아니면 뭐 자재 구입 시점에 따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가액을 기준으로 이 가입 시점에 감가를 적용을 하겠죠. 감가를 적용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입 시기를 기준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구입 시기와 이제 가입 시기겠죠. 가입 시기라고 했을 때 이 기간만큼의 감가, 이 기간이 경과한 만큼의 감가, 그리고 이 가입을 하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보험 가액이 계산이 되어야 될 시점이겠죠. 그러면 이 시점, 이 경과한 시점, 이거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무조건적으로 가액은 가입 금액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경과하면은 감가가 점점 커지겠죠. 똑같은 그런 설치 시기에 제조달가액에서 시작을 해서 바로 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감가 적용이 없이 그 가액, 그 제조달 가액 그 자체로 가입 금액이 설정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의 감가를 적용해 가지고 가입 금액을 설정을 하는데, 어쨌든 보험 사고 당시의 보험 가액은 이 가입 시기보다 경과한 기간이 더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경과한 기간이 더 길다는 의미는 감가율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똑같은 제조달가액에서 더 높은 감가율을 적용한 것이 보험 가액이, 사고 당시에 그 보험 가액이 되기 때문에, 이 이론서상으로는 보험 가액이 보험 가입 금액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론서 내용을 토대로는 이 일부 보험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7회 기출문제에 이게 일부 보험으로 출제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7회 이후에는 본 적이 없어요. 해가림 시설에 대해서. 7회 이후에는 해가림 시설에서 문제가 나오는 걸 본 적이 없는데, 7회 당시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이론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출제를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은 이 이론서를 토대로 제일 기본적으로 이 이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일부 보험, 해가림 시설에서 일부 보험이 나왔다. 그렇다는 건 이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반하는 내용이 출제되었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 댓글로 어떤 분이 좀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손해방지 비용 3대 비용 손해 중에 이 손해방지 비용 같은 경우, 다른 손자 방식을 따르는 어떤 뭐 품목들도 손해방지 비용에 한도는 없습니다. 손해방지 비용에 한도는 없는데, 유일하게 이 해가림 시설만 20만 원의 한도가 있어요. 20만 원. 작물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작물도 손해방지 비용이 발생이 되었다면 한도가 2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해가림 시설 또한 유일하게
시설 중엔 유일하게 이 손해방지 비용 한도가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는 전부 동일한 것 같아요. 전부 동일하고 이 피해액 자체가 보험가액의 20% 이하일 때는 감가를 적용하지 않고 피해액 자체를 손해액으로 한다. 근데 이 피해액이 보험가액 20%를 초과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감가를 적용했더니 이 보험가액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이 손해액 그 자체, 감가를 적용한 그 손해액 자체를 손해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적용을 시킨다. 이 내용이 다른 시설과 뭐 축사나 뭐 손자 방식을 따르는 그런 품목들과 유일하게 이제 차이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 이 손해방지 비용 20만 원 한도가 있다는 거, 이것도 좀 해가림 시설의 유일하게 그런 유일한 특징이다.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만 구분을 해 두시고 일단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장하는 재해는 비가림이나 원예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 조수에만 보통약관으로 보장을 해주고 화재는 특약으로 보장을 했었는데,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화재도 보통약관으로 보장을 해준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보험기간 같은 경우에는 작물과 동일해요. 뭐 1형, 2형이 있죠. 자, 1형은 뭐 5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고, 2형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이듬해 10월 31일까지 보장이 되죠. 자, 그리고 아까 가입 금액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이 3번에 보험 가입 금액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일단은 제조달 가액에 그러니까 감가상각률을 적용을 해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1,000원 단위는 절사를 해요. 1,000원 단위는 당연히 보험 가입 금액이기 때문에 1,000원 단위는 절사를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을 한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숙지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입 금액 산정을 위한 감가상각 해가지고 1, 2, 3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해가림 시설 설치 시기에 따른 감가상각이에요. 그러니까 해가림 시설을 언제 설치했느냐, 이 설치한 기준부터 보험 가입 시점까지의 그 기간을 감가하는 그 구조로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하는 그 분류입니다. 자, 읽어보시면은 계약자에게 설치 시기를 고지받아 해당 일자를 기초로 감가상각하되 최초 설치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인삼의 정식 시기와 동일한 시기로 한다. 자, 인삼이 일단은 해가림 시설을 설치를 하고 인삼을 정식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삼의 정식 시기와 동일한 시기로 한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해가림, 여기 오타가 많네요. 해가림 시설 구조체를 재사용하여 설치를 하는 경우 해당 구조체의 최초 설치 시기를 기초로 감가상각하며 최초 설치 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체의 최초 구입 시기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해가림 시설의 구조체를 그러니까 재사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재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조체를 재사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해당 구조체의 최초 설치 시기를 기초로 감가상각하며, 이게 하도 재사용을 하다 보니까 최초 설치 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발생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해당 구조체의 최초 구입 시기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해서 가입 금액을 설정을 해라, 이 뜻인 거죠.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해가림 시설 설치 재료에 따른 감가상각, 이게 목재가 있고 철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치 재료에 따른 감가상각, 자, 동일한 재료 목재 또는 철재로 설치하였으나 설치 시기 또 경과 연수가 각각 다른 해가림 시설 구조체가 상존하는 경우, 그러니까 목재, 철재 둘 중에 하나로 통일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 설치 시기와 경과 연수가 각기 제각각인 그 재료들이
설치가 된 거예요. 해가림 시설의 구조체가. 이런 경우에는 가장 넓게 분포하는 해가림 시설 구조체의 설치 시기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니까 철제로만 이제 해가림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이 철제가 어떤 거는 뭐 감가가 뭐 한 2년 된 거고 어떤 거는 감가가 4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혼합돼 가지고 설치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거 이제 일률적으로 구분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넓게 분포한 이 2년이 경과된 그 구조체가 넓게 분포됐는지 이 4년이 경과한 구조체가 넓게 분포가 됐는지 그걸 이제 조사를 해서 가장 넓게 분포한 구조체를 전체로 이제 적용을 시켜가지고 가입 금액을 설정을 한다.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개 농진에 감가상각률이 상이한 재료, 그러니까 목재랑 철제랑 이제 섞여가지고 설치가 된 거예요. 목재랑 철제가 섞여가지고 해가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재료별로 설치 구획을 나뉘어 있는 경우에만 인수 가능하며 각각의 면적만큼 구분하여, 그러니까 분리시켜가지고 가입을 시키라는 거죠. 이렇게 설치 구획이 나뉘어 있는 경우에만 인수해서 각각의 면적만큼 구분하여 가입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섞여 있으면은 철제나 목재가 섞여가지고 보험이 가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구분돼가지고 만약에 인삼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철제, 여기는 목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지만 인수 가능하고 이렇게 인수 가능했다 그래도 이렇게 철제, 목재 따로 분리를 시켜서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련 감가율 적용 시점과 연단위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자, 당연히 가입 금액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겠죠. 가입 금액은 보험 기간 동안 당연히 동일합니다. 연단위 감가상각을 적용하며 경과 기간이 1년 미만은 미적용한다. 잔가율 20%와 자체 유형별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경련 감가율을 산출. 단 내용 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현재 정상 사용 중인 시설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잔가율을 최대 30%로 수정할 수 있음. 이게 내용 연수라는 게 존재해요. 내용 연수가 경과하면은 잔가율 20%만 남아서 예를 들어서 제조달 가액에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이렇게 해서 손해를 산출하는데 내용 연수가 경과하면은 여기에 이제 잔가율만 곱해줍니다. 잔가율만. 내용 연수가 경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감가를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해서 그 비율을 곱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잔가율 20%만 바로 곱해줍니다. 내용 연수가 경과한 경우에. 그런데 내용 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현재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 사용 중인 시설의 그런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서 잔가율을 최대 30%로 수정할 수가 있다. 이거를 30%로 수정을 해가지고 손해액을 산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관리를 잘 하라는 얘기겠죠. 뭐 목재 같은 경우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 뭐 썩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뭐 부러지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철제 같은 경우도 뭐 녹이 슬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뭐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뭐 구부러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손해액의 10%만큼 그 손해의 차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내용 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이 잔가율을 최대 30%로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손해액을 10%만큼 더 높여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손해액을 산출할 때는 월 단위 감가를 합니다. 월 단위 감가를 하는데 이 가입 금액은 1년 연 단위로 적용을 한다. 연 단위로 감가를 적용을 한다. 이 차이도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이 손해액도 연 단위로 감가를 했었는데 월 단위 감가로 변경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구분해 가지고 숙지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손해액을 뭐 월 단위 감가가 아니라 연 단위 감가로 하고 뭐 이게 헷갈려 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뭐 월 단위 감가를 해 가지고 적용을 시키고 이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가입 금액은 연 단위로 감가를 하고 손해액은 월 단위로 감가를 한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원래 뭐 보험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지금 집어넣을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1 플러스 인삼 6년근 해가림 시설 할인율이라는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가입 금액에다가 뭐 지역별 영업 요율을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인삼 6년금 해가림 시설의 할인율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보험료를 산출을 하시면 된다. 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 해가림 시설 손해보장. 보장하는 재해로 해가림 시설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 손해를 보장을 해준다. 전부보험, 초과보험 시 발생한 손해에게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여 보험금을 산정하고, 일부 보험 시에는 가입 금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하여 산정한다. 손해액이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 가액을 말한다. 단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수리 복구된 때에는 제조달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함. 자, 인삼 같은 경우에도, 인삼의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이 있다. 우리 그 원예 시설 같은 경우에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이 있었죠. 근데 인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없었는데 이것도 새로 적용을 시키는 부분이다.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을 하면은 감가를 적용하지 않고 제조달 가액으로 손해액을 산출을 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수리 복구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비가림, 원예, 해가림 전부 다 똑같아요. 수리 복구를 해야 된다. 자, 그 밑에 한번 보시면은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제조달 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감가상각이 적용된 시가로 보상을 한다. 이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조달 가액은 단위 면적당 시설비에 재배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해액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피해액은 단위 면적당 시설비에 피해 면적을 곱해서 피해액을 산정을 하고, 손해액은 이 피해액에다가 감가상각률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손해액을 산출을 한다. 다만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않고, 여기서 한번 끊어주세요. 감가를 적용하지 않고 이 피해액 자체를 손해액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이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보험가액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산출한다. 이것도 앞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월 단위 감가상각을 적용하며 적용 방식은 경과 월수, 사고 연월에서 최초 구조체 구입 연월을 차감한 그 경과 월수를 산출하여 월 감가를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최초 구조체를 뭐 몇 년도 몇 월에 구입을 했으니까 이 사고가 발생한 뭐 연도는 몇 년도고 월수는 몇 월수고, 이거를 월 단위로 이제 적용을 시키라는 소리죠. 자, 보험금의 계산은 목적물 손해보험금이 있을 것이고, 목적물이 손해를 입었으면 당연히 잔존물 제거 비용에 대한 보험금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일단 목적물 손해보험금을 보시면은 제가 아까 그 설치 시기와 가입 시기, 그리고 사고 발생 시기, 이 시기에 따라서 해가림 시설은 일부 보험이 발생이 될 수 없는 구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일부 보험시에 대한 그 비례 보상 내용도 이론서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이론서에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일부 보험이 발생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일부 보험에 대해서는 문제를 출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분명히 소송까지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론서에서 보험 가입 금액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보험 가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구체적인 설명에 따르면 이 보험 가액은 절대로 보험 가입 금액보다 커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경과하는 것은 적용되는 감가율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이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일부 보험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부 보험 시 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 자, 뭐 어떻게 지금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100% 이거는 문제가 나오면 소송을 가고 일부 보험을 출제한 것 자체가 좀 개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목적물 손해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값을 보험 가입 금액과 비교를 해서 또는 보험 가입과 비교를 해서 한도 체크를 합니다. 가입 금액과 한도 체크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보험이겠죠. 왜냐하면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작으니까. 그리고 가액과 한도 체크를 하는 경우는 뭐 초과 보험이겠죠. 왜냐하면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크니까. 가액이 더 작기 때문에 가액과 한도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 잔존물 제거 비용의 보험금은 손해액의 10%와 잔존물 제거 비용을 이제 한도 체크를 서로 해가지고 어떤 게 더 작은지 비교를 해서 거기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을 하면 됩니다. 자, 최종 지급 보험금은 제가 원예 시설 설명드릴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신다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도 보험 가액을 적용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 첫 번째 별표에 있는 이 산식과 헷갈려서 이 두 번째 별표에 있는 여기에 보험 가액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가액 금액과 가액을 비교해서 더 낮은 값으로 한도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못 지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적물 손해보험금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최종 지급 보험금은 그 시설에 대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그 보험금을 계산하는 산식은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목적물 보험금, 요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계산이 되어진 목적물 보험금과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잔존물 제거 비용에 대한 보험금, 이 합계액, 둘의 합계액은 무조건적으로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은 무조건적으로 좀 구분을 지어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뭐 보험 가액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 가액이 가입 금액보다 작을 때는 한도를 가액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무조건적으로 시설, 그러니까 해가림, 비가림, 원예시설, 축사, 가축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손자 방식에서는 구분을 지어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해가림 시설의 자기 부담금은 손해액의 10%를 자기 부담금으로 하는데 여기에도 한도가 적용이 돼요. 최소 10만원. 왜냐하면 여기는 뭐 피복제, 단독사고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한도로 계산을 한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용손해는 손해방지 비용이 있고 대위권 보존 비용이 있고 잔존물 보존 비용이 있어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해가림 시설의 손해방지 비용은 20만원이 한도다. 그리고 대위권 보존 비용과 잔존물 보존 비용의 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손해방지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을 차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을 하시냐면, 이 목적물 손해 있잖아요. 목적물 손해 플러스 잔존물 제거 비용 플러스 손해 방지 비용 플러스 대위권 보존 비용, 모든 비용 손해가 다 발생이 되었을 때
가정했을 때의 자기부담금입니다. 그리고 대위권 보존비용 플러스 잔존물 보존비용. 이 비용 손해와 목적물 손해 합쳐진 합산한 이런 손해액에다가 곱하기 10%를 하시는 거예요. 곱하기 10%를 해서 만약에 자기부담금이 계산이 되었다. 이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한도를 계산을 해서 여기에서 산출된 자기부담금을 가지고 차감을 해 주는 겁니다. 뭐 여기서 뭐 이거 한도 적용을 해서 여기서 10%니까 여기서도 자기부담 차감, 또 여기서도 자기부담금 차감, 여기서도 자기부담금 차감, 뭐 여기서도 차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자기부담금은 단지 단위, 1사고 단위로 한 번만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을 한다 이러면 여기서 계산되어진 자기부담금을 이 손해액의 비율만큼 안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 한도에 뭐 100만원 한도에 걸렸다면 100만원을 가지고 이 손해액의 비율대로 안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기부담금을 분배하시면 돼요. 자, 위 세 가지 비용 손해는 일부 보험 시 전부 비례 보상합니다. 이거 뭐 다 똑같아요. 가축도 이렇게 하죠. 축사도 이렇게 합니다. 일부 보험 시 전부 비례 보상하며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당연히 지급을 하고, 기타 협력비용은 다 동일하다 그랬어요. 뭐 어떻든 간에, 조건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발생한 비용 전액을 보상한다. 자기 부담금 차감도 없고 그냥 무조건 발생된 손해 전액을 보상을 해준다. 이게 기타 협력비용이다.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가림 시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영상은 축사에 대한 강의 영상이 업로드 될 겁니다. 축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하고 이 지급되는 구조 자체가 가축과 동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축사 강의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